서울심리부범입니다. 자, 오늘은 아서 친구와의 인터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미혼이고 여자친구가 있고 MBA를 마쳤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서에게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 아서를 처음 만났다라고 하니까 대학 가기 전에 중학교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그때는 그냥 수련회 가서 서로 잘 맞는 그러한 친구 정도였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같은 대학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친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서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이런 거구나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드먼 박사가 친구한테 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이 객관적인 아서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매우 강하고 완고하기도 했지만 논쟁을 할 때 정열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착한 사람이고 재미있고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자, 나중에 아서가 우울하다라는 것을 좀 뒤늦게 알았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본 아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많은 친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스는 사실은 앞서서 우리 가족들과 그 다음 또 여자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민성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관심사, 촉이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점을 단점으로 쓸 수 있고 단점을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아서의 그런 예민성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는 그 당시에는 친구로서는 매우 다양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면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서가 가족 외에 밖에서 만나는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더 많이 노출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은 오랜 기간 물론 같이 생활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아서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아서가 결혼 생활을 한 이후에부터 우울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아서한테 결혼 생활은 어떠니? 라고 물었을 때 아서가 갑자기 차를 세우면서 울었다. 그리고 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친구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아서의 고통은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결혼 생활의 실패죠. 이것이 사실은 그 혼자서 시험에 실패하는 것과 좀 다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인지와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서는 자신의 실패가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되고 있고 또는 자기가 실패 첫 부인과 그 인터뷰에서도 본 것처럼 서로 매우 원했던 결혼이어서 그 고통이 매우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슈나이드먼 박사 이렇게 묻습니다. 아서가 하는 행동 중에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요소는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혹시 정신증이나 병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정신증이나 신경증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매우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가족, 아서와 같이 살아본 적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 반면에 이 친구는 전혀 그런 면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자,
미쳤다라는 용어보다는 괴짜라는 용어가 더 잘 어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특하고 이상하게 멋있는, 매력적이고 약간 적응력이 떨어지면서도 그 선하고 착한 그런 마음씨가 표출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아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서의 별명이 놀란거리가 있는 괴짜였다라는 별명을 이야기하면서 아서가 얼마나 재미있었던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는 수능적이지는 않지만 환자나 고객에는 매우 헌신적이었다,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서가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고 이 절친한테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또 이 친구는 아서에게 이렇게 깊이 지나고 있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 혼자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서는 독립했어야 한다. 독립성을 가졌어야 한다. 독립성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성이다라는 것은 아서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의존하려고 하거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에서 좀 거리감을 두고 시간을 보냈으면 더 나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묻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구가 봤을 때 아서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악순환이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인터뷰는 가족이나 함께 살았던 사람과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아서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지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예민성이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지나치게 예민하다, 병 쪽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겠죠. 아서도 아쉬운 점은 그것들을 그냥 가족들부터 평범하게 너는 좀 별난 아이야, 개성적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친구와 인터뷰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